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오윤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성명진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명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해보고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발달장애 가족이 겪는 가족 속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원장님, 가족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부간의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장애 자녀의 경우 오랜 시간 성인기까지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발달장애 자녀를 온전히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본래는 부부가 함께 양육해야 하는데 혼자 긴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죠. 네, 맞아요. 반대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 가족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상황을 몰라주는 상대 배우자한테 서운할 때가 많을 거예요. 네. 부부가 하는 일이 나누어지다 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부부가 서로를 외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이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 자신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각자의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서로의 칭찬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던가 오롯이 때로는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최고의 엄마야, 당신은 최고의 아빠야 맞아. 서로 인정해주고 때로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써주는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표현들을 해주면 좋죠. 네. 간혹 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함께 키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럴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비장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양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비장애 자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비장애 자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일단 장애 형제와 일상을 함께 하게 되면서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에서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형제자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장애 형제를 질투하기도 하고 또 학년기가 되면 친구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성인기 이후에는 현실적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형제로서의 좋은 마음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 생겨난 상황에서 오는 불편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비장애 형제 자매 역시 적절한 양육과 지원을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영유아기에는 무조건 양보를 강요하지 않고요. 양적으로도 양육의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학령기가 되면 그러니까 돌봄을 강요하지 않고요. 장애 형제의 장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 독립된 삶을 계획하도록 하고 자신의 원하는 진로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전생에 걸쳐서 장애 형제에 대한 양가 감정을 수용해 줘야 해요. 장애 유무를 떠나 부모도 항상 자녀가 좋기만 하고 예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가족이나 비장애 형제도 자녀에 대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장애 자녀와 함께 있는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가족 구성원도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포용이 필요해요. 구경하듯이 혹은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아니면 차라리 모르는 척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혹은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무엇보다 동정이나 연민으로 불쌍하게 보지 말고 네. 진짜 함께 해주고 같이 가는 사회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발달장애 가족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도 있지만 모든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그로 인하여 불행하거나 우울한 일상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달장애 가족을 향한 주위의 시선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라톤, 드라마 굿닥터,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혹시 보셨나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발달장애를 가진 주인공이죠. 그래서 네. 저도 더욱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 그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달장애인이 등장하고 있어서 예전과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무능력함으로 희화화하거나 이렇게 순수함을 강조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연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담기도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서번트가 출연하기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발달장애인을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실제로 발달장애인 중에 서번트는 완전 극소수예요. 그래서 서번트가 꼭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만도 아니고요. 네. 이게 마라톤이 나왔을 때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잘 뛴다고, 네. 우영우가 나왔을 때는 특정 동물을 통해서 막 영감을 네.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일단 대중 매체의 발달장애인의 노출 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행동이나 말투를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아프거나 슬픈 존재 아니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이콘으로 묘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열화를 보러 갔는데 매점 직원으로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안내원으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이렇게 최근 자주 등장해서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네. 어쩌면 우영우의 장애가 그동안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우영우 속 대사처럼 봄날의 햇살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인들의 발달장애인 가족의 TV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미디어 속의 발달장애인을 살펴보면 연예인 가족이 등장해서 익숙함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기요. 그 외에 다양한 매체에서 발달장애인이 출연할 때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유아화하거나 무기력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네. 함께하기 힘든 존재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해요. 그렇죠. 네, 사람은 모두 다르듯 발달장애인도 모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두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미디어에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은 발달장애의 특성이 그 사람의 존재로 부각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넘어서 혐오가 시작되는 지점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네. 개개인은 모두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함께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르지만 같은 사람으로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디어를 통해 앞으로 발달 장애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 아이를 양육할 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24시간 밀착해서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만큼 아이 케어에 이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막막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요. 또한 자녀가 자신의 한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또 장애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갖는 자신감은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한다면 자녀 역시도 사람들 앞에서 장애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네. 장애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올바른 태도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녀의 약점보다 능력과 장점에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자녀의 능력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기대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장애에 대해 당당해라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태도가 곧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작지만 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소개해 주세요. 가족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고무줄이 팽팽히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와서 크기를 유지하듯이 가족이 지닌 향상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칙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고 그 네.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좋은 기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 사랑받았다고 느낀 경험, 그렇지 못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은 활동을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어느 누구에서도 특히 핸드폰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우리 가족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각 자녀에게 개별적인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후에 장애 자녀는 활동보조인과 여가를 즐기러 가고 비장애 자녀와만의 시간을 원칙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미술 기법으로 보면 이렇게 조각이 아닌 소조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각한다고 되지도 않죠. 그렇죠. 예, 함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쌓아 올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도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네.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원하는 부모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공통적인 원칙은 관심과 존중이죠. 네. 그래서 서로의 작은 행동을 알아차려주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따로 하고 또 함께 하고 좋은 감정, 힘든 감정 모두 솔직히 표현해 보세요. 네.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심리학.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